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전화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은주와 은주 어머님께서 이번에 경찰서에 이제 신고하심으로 이제 알게 된 그 사안에 대한 대화 모임을 이제 진행하게 된 주조종자 윤구식이라고 합니다. 협력 조종자 선생님 계시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협력 진행자 김명진입니다. 네, 은주 학생이고 은주 학생 어머님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진행되는 이 대화 모임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모임은 이제 사전 모임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이제 동의해 주시면 상대방을 만나는 본 모임,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저희가 회복적 대화 모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대화 모임의 의미는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논하기 위한 자리라기보다 은주와 은주 어머님께도 여쭙겠습니다만, 이제 양측 모두가 본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자기 이야기하고 또 본인 입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좀 걱정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지,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서로 충분히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양 당사자에게 이제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자리예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은주와 은주 어머님 얘기를 좀 더 집중해서 듣게 될 텐데, 그 자리를 진행하는 저희들 진행자들은 말씀 앞서 드렸던 것처럼 이 모임의 자리가 이제 그러한 자리다 보니까 어떤 거를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러한 양측의 이야기가 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진행하는 데에 저희들 집중하는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자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모임을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 본 모임을 진행하는 방식이 저희가 양측이 좀 만나서 얼굴을 마주 보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서로 질문하거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주시는 방식으로 서로 간에 그러한 간접 대화의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충분히 은주와 은주 어머님 얘기를 좀 듣고 났을 때 지금 본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저희가 좀 잘 준비를 해서 말씀하시는 걸 좀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대략 한 3가지 정도를 여쭐 텐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쭙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걱정하고 힘들었던 부분, 그게 해소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싶은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주 학생한테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 상대방 그 학생들을, 은주 학생은 지금 은주 학생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이제 언니 오빠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 알게 됐고 어떤 관계였는지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주세요. 지연 언니는 제가 오빠들이랑 잘 몰랐어요. 근데 엄마 아빠 이제 동네 모임 할 때 우리 엄마가 하는 그게 우리 치킨집에서 하게 돼서 거기 저도 갔는데, 물을 좀 마실래요? 감기가 걸렸나 보네요. 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 지연 언니가 와서 처음 봤어요. 처음 그게 봤어요. 언제쯤이었어요? 한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3월, 네. 이제 이거 그러면 작년 한 3월경에 네. 그때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그 치킨 가게에서 동네 어른들 네. 모임이 많이 있었고, 보이셔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지연 언니가 왔었어요. 네. 그때 이름 잘 몰랐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지섭이나 철민이는 몰랐고, 네. 그러면 지연이를 그때 이제 엄마 아빠 모임 자리에서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지연 언니와는 그 후에 어떻게 지냈어요? 제가 좀 성격이 약간 낯을 가리기도 하고 수줍음도 좀 많이 타고 그래서 좀 다가가기 어려운데, 언니가 저한테 막 다정하게 말 걸어주고 잘해주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 알아서
저 언니랑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놀고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은주는 네. 지금 혹시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저 혼자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 아빠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 지연 언니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네. 지섭이나 철민이는 그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우선은 그러면 그 요번에 이제 신고할 때 보니까 내용이 코로나 상황과 좀 연결된 그런 이슈로 신고 접수가 된 것 같은데 그 얘기 이전에 서로 간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포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은주 양의 그 기억에 따라서 좀 편하게 자기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우선은 지연 언니와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지연 언니랑은 이제 제가 좋아해서 잘 따라다니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조금 언니랑 뭐 사 먹고 간식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면 좀 마시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언니는 좀 형편이 좀 어려운지 별로 이렇게 용돈이 없었고 저가 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다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은주 양은 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떻게 해서 돈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엄마가 좀 넉넉하게 용돈을 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좀 더 가지고 있는 은주 양의 그 돈을 사용해서 놀거나 어딜 가거나 그랬을 때는 은주 양이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네, 언니가 이제 돈이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저한테 입고해서 그냥 제가 내고 처음엔 그렇게 하는 거 되게 기쁘고 그랬었는데 뭔가 억지로 하거나 네. 뭐 눈치를 보면서 한 게 아니라 은주 양 입장에서도 그 돈을 뭐 내거나 하는 거가 그렇게 불편한 일은 아니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지연 언니와 지내는 중에 그 뭔가 지연 언니와의 관계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거나 또는 불편한 일이 있었거나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그냥 그렇게 제가 내는 거 제가 돈 있을 텐데 내는 거 별로 불편하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언니가 당연히 제가 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야 빨리 너 계산해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너 돈 있냐? 그러면서 나 한 5천 원 필요한데 좀 줄래? 이러면서 이렇게 단락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불편한 마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는 점점 그 지연 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지나치게 은주 양의 어떤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좀 혹은 뭐 빌려달라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은주 양에게는 좀 불편함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거 이외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 지연 언니랑 같이 쌍둥이인 오빠 있는데 그 오빠랑 또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오빠들이 있어요. 근데 은주 양과 오빠들도 이제 저가 돈 쓰는 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중에도 또 계속 그렇게 저만 내게 하고 막 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안 주면 또 막 약간 기분 나쁘게 이렇게 대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돼서 그러니까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면 어떤 게 걱정되었기에 그걸 계속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좀 막 약간 때릴까봐 좀 때릴까 네, 처음에는 좀 잘 놀았는데 나중에는 좀 그러니까 실제로 맞거나 뭐 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혹시 있었어요? 그런 적은 이렇게 별로 없긴 했는데 이제 그 한 번은 지연 언니가 주짓수 도장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뭐 기술 배웠는데 이제 저랑 같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뭐 그 시범 보여준다고 막 제 발을 이렇게 걸면서 막 목 조르고 막 이런 적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되게 아프고 정말 싫었는데 언니가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길 가다가 갑작스럽게 그 주짓수 기술이 이제 은주 양을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했을 때 그런 거를 혹시 지연 언니에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장난인데 뭐 지금 봐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때 막 사람들 지나가면서 좀 창피하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주변에 네, 어떤 계속 어른이 해주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그게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근데 경찰이 왔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좀 깜짝 놀랬고요. 경찰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해가지고 놀랬긴 했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경찰 아저씨가 지연 언니 막 좀 혼내주고 이래서 좀 좋았어요. 그러면 그 이외에 또 지연 언니와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언제는 또 목걸이 같은 거를 언니가 그런 거 목걸이 같은 거를 막 만들어가지고 9개인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가져와서 그거를 사라고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안 사겠다고 그냥 근데 좀 언니가 너 위해서 너 생각하고 만들었다 이거 사라 이래가지고 그냥 그러면 언니 내가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막무가내로 아니다 이거 너만 맞게 네가 해야 맞을 건데 너한테 맞게 만든 거라서 네가 다 사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9개를 다 네, 샀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처음에 9개 중에 그 3개를 골랐던 이유는 뭐였어요?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언니가 또 저 위해서 좀 이렇게 뭔가 해온 것이 근데 막 싫다고 다 말하면 또 언니가 저 싫어할까봐 좀 그래서 전체는 다 사는 건 부담스러웠다. 그 얘기네요. 네. 그러면 요번에 그 신고가 된 직접적인 그 계기인 그 코로나 상황 있잖아요. 네. 그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작년 그때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코로나 막 유행할 때 걸려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걸렸는데 그 뒤에 한 이제 2주간 자가격리 하고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지 않고 이제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랑도 못 놀고 그랬어요. 근데 톡방에 계속 같이 놀자 막 이렇게 지연 언니랑 뭐 지섭이 오빠랑 철민이 오빠가 막 카톡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냥 답변 안 하고 제 코로나인 거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이제 좀 나아져서 그 자가격리 동안 네. 그 카톡상에서 언니 오빠들에게 은주 양이 이제 코로나 걸렸던 거를 이제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 네.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어떤 거였어요? 그냥 또 저가 코로나 걸렸다고 놀릴까봐 좀 놀릴까봐. 그러면 어쨌든 그걸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톡상으로는 소통이 있었고, 그럼 일단 자가격리가 이제 끝나서 이제 다시 이제 외출이 가능했었던 때가 있었을 텐데, 그 코로나 관련해서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자가격리 끝나고 다시 뭐 좀 괜찮아져서 그냥 밖에 나가서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가서 놀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연 언니랑 그 오빠들이 코로나 걸렸다고 해가지고 좀 놀랬어요. 그런 언니 오빠들이 코로나에 다시 걸렸으면 또 그들도 자가격리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서로 또
얼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못 가졌겠네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너 코로나 걸렸었다면 우리 코로나 걸렸는데 너가 옮긴 것 같다 이러면서 막 너 때문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말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옮겼다고 자꾸 막 다 그렇게 저한테 공격하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근데 제가 그 뒤에 이제 검사 다시 하지 않아서 좀 잘 모르긴 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막 너무 그렇게 저한테 막 한 거가 좀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은주 양은 이미 코로나에 걸렸던 건 맞지만 자가격리 이후고 또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은주 양 때문에 뭔가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주장을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런 입장인 거예요. 네, 근데 오빠 그 중에 막 저한테 그 얘기 걸린 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옮기고 하면은 벌금 있다고 하면서 뭐 손해 아니 뭐 피해 보상금인가 뭐 그거 60만 원 정도 주라고 막 이렇게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거기 단톡방 나와 버렸어요. 너무 무섭고 좀 그런 요구가 되게 무섭게 느껴졌고 네. 그래서 그냥 톡방을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엄마가 저한테 이제 얘기해서 그 오빠들 가운데 전화 와가지고 저 때문에 코로나 옮겼으니까 그거 피해 보상금 뭐 줘라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엄마가 그런 얘기를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받았다고? 네. 엄마가 그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은주 양은 어땠어요? 너무 황당하게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엄마한테까지 그게 전화 은주 양에서뿐만 아니라 네. 어머니에게까지 이런 요구를 하는 네. 거는 너무 좀 황당하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엄마에게 그런 요구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그리고도 계속 그냥 단톡방에 다시 또 막 초대를 제가 나와도 계속 해가지고 막 저를 괴롭히고 그랬어요. 뭐 경찰에 신고한다 막 이렇게 막 경찰에 신고를 했다. 네, 뭐 배상금 그거 피해 안 주면은 네가 거짓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걸렸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일단은 요 관련된 신고가 이제 은주 양과 은주 어머님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함으로 인해서 요 대화 모임이 이제 진행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요 신고하는 과정에서 은주 양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그냥 자꾸 언니랑 오빠들이 이제 저를 나중에 막 괴롭히고 또 그 코로나 이후에 네, 그리고 이제 하니까 너무 이제 같이 놀고 싶지 않고 다시 만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좀 엄마가 그렇게 해주신 거 좋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은주 양이 그 오빠 언니들의 그런 요구를 엄마가 좀 나서서 이렇게 신고를 통해서 이제 다루게 된 거는 은주 양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잘됐다 그런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럼 지연 언니 관련해서 얘기를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오게 됐는데 혹시 중간에 얘기한 그 지섭 오빠나 철민 오빠 관련해서는 혹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 줄래요? 지섭 오빠랑 철민이 오빠가 이제 좀 지연 언니랑 주짓수 도장 같이 다니고 하는데 좀 저는 안 다니지만 이제 같이 이제 놀다 보니까 제 친구들하고도 놀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언제는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버릇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서 얘기하는 우리라고 하면 누굴 얘기해요? 저랑 제 친구 이렇게 예진이라고 있어요. 근데 버릇 없다고 이렇게 한번 뭐 집합해라고 막 해가지고 그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오빠들이 오빠들이? 예 지섭이 오빠랑 철민이 철민이 오빠랑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공원에 이제 거기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있는데 거기 갔더니 막 가자마자 막 다짜고짜 이렇게 니네 너무 예의가 없 우리 선배들한테 너무 예의가 없다면서 무릎 꿇으라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때릴 것 같이 오빠들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근데 그 전에 그 오빠들이 그 은주와 또 은주의 그 친구에게 뭔가 버릇이 없다든가 뭐 예의가 없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한 그 오빠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은주 양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전에 그 뭐지 지섭이 오빠가 저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이 있어서 좀 빌려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는 그냥 주라고 막 너 돈 있지? 이거 얼마 줘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게 제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예진이랑한테 막 얘기하고 이제 철민이 오빠도 그때 막 그 자리에 있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빌려달라고 할 때 그 오빠들이 같이 있고 그럴 때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이랬더니 이제 그런 거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제 버릇이 없다고 선배가 달라고 하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런 거 얘기하고 다니고 막 그랬다고. 그러면 은주 양 입장에서는 그런 오빠들의 그런 본인이 원하지 않은데도 강제로 뭔가 돈을 달라고 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좀 뭔가 힘든 부분을 이제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건데 그거를 지금의 이 오빠들이 뭔가 예의가 없다든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집합까지 했다.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오빠들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냥 뭐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달라고 할 때는 제가 그냥 오빠들이 너무 이렇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줬어요. 아, 그러면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전에도 1,000원, 2,000원 수준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번 있었던 네. 거고 근데 최근에 그 직전의 상황은 좀 금액이 좀 컸다는 얘기인가 봐요. 네, 막 10,000원 넘게도 막 그냥 빌려달라고 하는 게 막 아니라 그냥 주라고 이렇게 너 돈 좀 있지 하면서 막 주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막 약간 분위기가 좀 무섭게 이렇게 오빠들이 주지 않으면 뭐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은 정도로 무서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집합까지 있었다는 건데 그 집합에서의 그날 상황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거기서? 그때 되게 겨울이어서 되게 춥고 그랬는데 네. 막 한참 무릎 꿇고 막 있으라고 하고 예진이랑 저랑 거기 무릎 꿇고 있고 막 그리고 지연 언니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언니가 막 춥다고 하니까 제가 패딩 입고 있는 거 막 벗겨가지고 언니 입히고 그래서 우리 되게 저 너무 춥고 무섭고 떨리고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엄청 무척 힘들고 춥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가깝게 지냈던 지연, 뭐 철민, 지섭 뭔가 상당히 좀 무서운 분위기였다는 거네요. 그 이외에 또 더 힘들었던 일이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얘기해 줄래요? 근데 그때도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아주 뭐 어른들이 신고해줘가지고 경찰이 왔었어요. 그때도. 그러면 그러한 주변에 계신 어른들의 신고로 인한 경찰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싶은 또 걱정도 있고 그랬었다는 얘기 같네요. 근데 막 장난이라고 그냥 막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그거를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들을 때 은주 양은 어땠어요? 너무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속상했고 좀 우리도 정말 무섭고 아프고 힘들었는데 막 내 언니 오빠들이 막 셋이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그랬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번에 또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도 이제 그 의도적으로 뭐 좀 뭔가 더 안 좋아질까봐 코로나에 걸린 거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안 했었던 건데 그거 관련해서 또 이번에 이런 어려움까지 겹치니까 또 은주 양 입장에서는 이제 경찰의 도움이 또 필요했고 그래서 이 대화 모임에 참여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무튼 힘든 얘기 줘서 고맙고요. 이번에는 어머님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 어머님께서는 지금 요런 그 은주 양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언제 처음 들으셨고 들으셨을 때 알게 되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철민이한테 전화가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철민이에게는 어떤 전화가 왔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은주가 코로나를 옮겼다고 그 거짓말을 해서 자기네들이 보상금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민이가 누군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제가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애 아빠는 뭐 거의 가게에서는 자리를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제 가게 일도 보고 또 은주도 좀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은주를 많이 돌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처음 들어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경찰에 신고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얘기는 은주 양을 통해서는 처음 들으신 네, 친구들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몰랐고요. 들으시면서는 어떠셨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지금 너무 속상하죠. 지연이는 잘 아는 아이인데 잘 지내고만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우리 아이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중학생 그 남학생들하고도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도 몰랐고 또 걔네들이 또 얘를 돌보지 못하니까 제가 용돈을 좀 많이 줬던 건데 저녁도 못 챙겨주고 그러니까 저녁 잘 챙겨 먹으라고 줬던 건데 그런 걸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다 뺏겼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러니까 은주가 이제 그 용돈을 좀 더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가게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그 이제 뭔가 좀 식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좀 충분히 줬다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뭐 속상하시고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라고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그 혹시 일어났었던 그 상황 관련해서 앞서서 그 철민 학생으로부터의 그 돈 요구를 받으신 거를 통해서 처음 이런 상황을 접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을 이제 어머님과 은주 양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 신고를 하실 때는 어떤 기대가 있으셨던 거죠? 사실 그 전화를 받은 것만으로 신고를 한 거는 아니에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철민이라는 아이도 누군지는 몰랐으니까 우선 어떤 아이인지 좀 물어봤고 그런데 아무튼 친하게 지내는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애는 아까 원주가 얘기했듯이 격리 기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걔네들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상금은 어처구니 없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이유로 지금 어른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냐, 못 준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러면은 처음엔 6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60만 원이 아니더라도 5만 원이라도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들 이런 짓 하면 못 쓴다 이제 막 야단을 쳤더니 뭐 자기네들은 촉법소년이라서 뭐 벌도 안 받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제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얘가 당당하게 나오니까 이제 얘네 아빠한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아빠가 걔한테 이제 다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철민이라는 아이가 그때는 아빠한테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는데 한 일주일 지났나? 우리 아들애가 얘 오빠가 있는데 얘 아들애가 그 지금 은주가 그 아이들한테 무슨 협박을 받고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제 바로 그 코로나 그 건으로 보상금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한테는 이렇게 사과를 하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기네들 톡방 안에서는 계속 은주한테 그걸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소하겠다고 막 이런 협박까지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은주 모르게 이제 은주 핸드폰에서 그 톡방 안에 내용을 봤더니 아 진짜 우리 아이를 너무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은 얘들이 계속 더 이렇게 고통받겠고 괴롭힘을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은주한테도 얘기하고 아빠한테도 얘기를 해서 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이제 처음에 코로나의 배상금 관련된 협박으로는 철민이에게 좀 받았지만 요번에 이 대상으로 이제 철민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섭이하고 지현이도 같이 신고를 하신 이유는 그 톡방상에서 확인이 된 그동안에 이제 그 은주에 대한 괴롭히는 과정에서 그들이 한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셔서 이들이 포함된 거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왜 애들이 그랬는지 좀 알고 싶기도 하고요. 진짜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분명하게 같이 생활을 하니까 알잖아요. 격리 기간 분명히 끝나고 난 다음에 걔네들 만났거든요. 걔네들은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건지 왜 자기네들이 얘 때문에 코로나가 걸렸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지 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뭔가 좀 듣고 싶은 얘기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요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금 은주 양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냥 그 언니 오빠들이 계속 저를 괴롭힐까봐 또 다른 어떤 걱정이 또 있나요? 좀 엄마한테 혼날까봐 좀 걱정된 거예요. 엄마한테 혼날까봐라는 건 어떤 부분에 대한 걱정인가? 그러니까 뭐 사 먹으라고 용돈 좀 많이 주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거 뭐 어디다 썼냐 이런 거 잘 안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아껴 쓰지 않고 막 쓴 거 같아서 그거 혼날까봐 좀 걱정돼요. 어머님,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돌보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아가지고 너무 그 은주한테 좀 너무 미안하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빠 혼자 그냥 가게 일하시고 종업원을 한 명 쓰고 내가 돌봐야 되나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주가 걱정하지 않아도 네, 된다. 걱정하지 그런 말씀 해주고 싶어요. 절대로 그걸로 야단치. 그럼 어머니가 요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얘가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하잖아요. 이제 지금 3월이니까 이제 한 학년 남기는 했지만 걔네들하고 또 같은 학교에서 만나게 될까봐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아마 그 상대방 학생들의 그 보호자들도 요 동네 주민들이시잖아요. 그 동네 아이들이고 혹시 그런 상황으로 인한 걱정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 아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친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요. 저희 가게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고 손님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좀 잘 그 부모님들도 서로 아이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잘 얘기를 하면 네, 서로 아이들이 좀 잘 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은주한테 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은주가 걱정하는 게 좀 해소가 되고 이 은주가 좀 편안해지고 은주를 위해서 상대방 그 언니 오빠들 또 엄마 아빠에게 좀 요청하고 싶은 도움, 좀 부탁하고 싶은 거, 요구하고 싶은 거 은주를 위해서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언니 오빠들이 저한테 그렇게 안 하면 좋겠고 다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는 아까 돈 달라고 하는 거. 또 거칠게 막 저한테 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거 막 욕하고 카톡에서 네 그런 거 막 협박하고 이런 거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고. 또 더 요구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어요? 뭐 어머님은 이 상황이 물론 처음에 경찰에 신고했을 때 그런 기대도 있으셨다는 말씀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좀 이 과정에서 좀 잘 반영이 됐으면 하시는지. 애를 괴롭히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가급적이면은 좀 그 아이들하고 안 놀았으면 좋겠긴 한데 자기 또래 친구들 하나 중학생인데 왜 학교 친구들하고는 안 놀까 또 얘기도 해봐야 되겠지만 은주가 그들과 좀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이유로 좀 거리를 좀 뒀으면 하시는 건지. 아직은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카톡 내용으로 봐서는요 그냥 끝날 것 같지가 않고 계속 좀 괴롭힐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아직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관계를 좀 뭔가 거리를 확 두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은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말씀이시군요. 또 혹시 더 좀 있었으면 하는 어떤 요구, 해줬으면 하는 부탁 어떤 게 있으세요? 애들한테 좀 은주한테 했던 것들은 사과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상대방 학생들이 은주에게 했었던 그런 행위들에 대한 그 사과, 그게 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아까 은주 학생 얘기하다가 혹시 어머니께서 신고를 해주셨잖아요. 신고한 후에도 이제 지연이 언니나 지석이 오빠나 그 오빠를 철민이 오빠를 만났을 것 같은데 혹시 만났을 때는 좀 어떤 마음이 들고 어땠어요? 그냥 좀 불편해서 제가 그냥 피해 다녔어요. 혹시 단톡방에서 오빠나 언니들이 뭐 더 얘기한 건 어때요? 신고되고 그 뒤에는 단톡방 자꾸 초대하고 해도 제가 그냥 안 들어갔어요. 결국 있었던 일에 관련돼서는 이 대화 모임 이전에는 서로 이야기할 기회를 안 갖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 주신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방 학생과 상대방 학생들의 그 보호자와 함께 저희가 이제 본 대화 모임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초대를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전적으로 두 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은주 양에게 좀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자리에 참여해서 은주 양이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한데 그 자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얘기해 줄래요? 네. 혹시 그 자리를 통해서 좀 얘기를 더 하고 싶거나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으면 얘기해 줄래요? 처음에는 언니 오빠들이 저한테 잘해주고 막 그랬는데 왜 나중에 막 저한테 이렇게 막 욕하고 괴롭히고 막 이랬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이유. 어머님도 그 자리에 참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입장이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그 이제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신고를 한 건데 경찰분이 그 대화 모임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대화로 해결하고 싶어서 그 대화 모임에 참석하는 거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자리에 이제 아빠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저만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뭐 철민이, 뭐 지섭이 또 지연이 이렇게 거기 3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고요. 거기엔 또 부모님들이 다 오시면 또 저희는 둘만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수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 하신 거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 직접 서로 직접 질문하고 직접 대답하는 방식이 아니고 오늘 진행한 것처럼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저에게 대답을 해주시고 또 상대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은주와 은주 어머님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그들도 또 저희에게 대답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간접 대화로 진행되기도 하고 그 대화의 과정에서 충분히 각자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 방해를 안 받도록 저희가 또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좀 걱정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걱정은 되지만 그 자리에는 참여하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요 이후에 언제 일정이 되시는지를 협의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좀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사전 모임을 마칠까 하는데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요. 은주 양 먼저 얘기해 줄래요? 그동안 엄마한테 얘기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얘기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은주 얘기 들었을 때는 그 친구들이 좀 괴롭혔다라는 이야기만 이렇게 계속 저를 이렇게 막 힘들게 했는데 또 은주가 반복해서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잘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어떤 친구들인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 잘해줬을 때 그 친구들의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하고 네, 들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생겼고 무엇보다도 은주한테 좀 많이 미안합니다. 자, 어려운 얘기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사전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